러닝화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온라인상에서 러닝화를 추천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멘트가 본인의 발 아치에 따라 러닝화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얼핏 그럴싸해 보입니다. 혹할만 하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정적 상태에서 발의 아치 모양만으로 신발을 고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발을 처방하는 많은 방법들이 생각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성 러닝화는 러닝 근육이 잡히지 않은 초심자나 관회전이라는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이었습니다. 관회전은 과거에는 불필요하며 부상을 유발하는 동작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이제는 관회전이 달리기 메커니즘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동작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했듯이 서 있을 때의 발 모양의 특정 신발을 맞추거나 내전 평발인 사람이 반드시 안정화를 신어야 한다는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초보 러너는 달리기 근육이 약해 안정화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었으나 이것 또한 모든 러너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일부 사람에게는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발 특성과 달리기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제일 좋은 신발 하나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러닝 목적과 자신에게 맞는 러닝화를 고르는 게 부상을 예방하고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알아야겠죠. 공정성을 위해 모든 신발을 협찬이 아닌 직접 구매하고 50에서 80km를 달리면서 도로, 트레일, 그리고 리커버리 런부터 스프린트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신발을 분해해 쿠셔닝, 내구성, 통기성 등 30개 이상의 항목을 심층 분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목적별 최고의 러닝화를 알아보죠. 일상 러닝화에서는 나이키 페가수스 41이 최고의 러닝화로 꼽혔습니다. 1982년 이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41번째 개량된 모델인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소화 가능해 다재다능한 러닝화죠. 이전 버전에서는 리액트 미드솔의 반발력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번엔 새로운 리액트 X폼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강한 에너지 리턴을 제공합니다. 뒤꿈치로 착지하는 러너에게 적합한데요. 뛰어난 쿠셔닝과 내구성으로 안정적인 러닝을 지원하며 합리적인 가격까지 겸비한 제품입니다. 이전 버전인 페가수스 40의 조밀한 어퍼로 인한 다소 덥게 느껴지던 게 이번 41 업데이트에서 개선되었습니다. 통풍 실험에서 5점 만점에 4점을 기록해 이전 버전의 3점보다 개선된 성능을 입증했죠. 또한 톱박스는 통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중족부 힐, 투캡은 보강되어 안정성과 내구성까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포어프 스트라이크 러너에게는 높은 드롭과 쿠셔닝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분석들을 위해 용어 정리를 짧게 하고 갈게요. 포어프 스트라이크는 발 앞부분이 먼저 닿는 러닝 스타일로 스프린트와 같은 빠른 페이스 러닝에 적합하며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 추진력을 높이는 주법입니다. 종아리 근육에 부담이 많이 가서 피로가 빨리 오고 아킬레스건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게 단점입니다. 미드풋 스트라이크는 발 중앙이 먼저 닿는 러닝 스타일로 충격이 발 전체를 고르게 분산되어 무릎과 발목에 가는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러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근육 피로도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힐 스트라이크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러닝 스타일로 대부분의 초보 러너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장거리 러닝 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완충이 잘 되는 쿠셔닝화와 잘 어울립니다. 단점으로는 충격이 뒤꿈치와 무릎에 집중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절 부상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드롭은 신발의 뒤꿈치 높이와 앞꿈치 높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값의 차이가 클수록 힐 스트라이크 러너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발의 움직임을 제공하고 반대로 값이 작을수록 미드풋 혹은 포어풋 러너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가서 포어풋 스트라이크 러너는 페가수스보다는 서코니 라이드나 호카 클리프톤이 더 적합한 대안입니다. 또한 경량 신발을 선호하는 러너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노바 블라스트와 퓨어셀 레벨이 페가수스와 유사한 가격대에 있으니 더 가벼운 러닝화를 원한다면 참고하세요. 단 내구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식스 젤 카야노 31은 편안함과 지지력을 완벽히 조화시킨 최고의 안정화입니다. 발 아치 아래에 배치된 부드러운 폼이 발의 윤곽에 맞게 조정되며 맞춤형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된 4D 가이던스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방지하며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안정성 기능이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발휘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눈에 띄지 않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힐 카운터는 얇고 약간 유연한 편이라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사람도 무리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인 카야노 30은 뛰어난 통기성으로 5점 만점인 점수를 기록했으나 테스트 결과 4점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름철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벼운 페이스와 장거리 주행에 가장 적합하며 무게가 다소 무거워 빠른 페이스의 러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드솔에는 약간의 반발력이 있으며 특히 중족부의 내측폼에서 탄력적인 반발력이 느껴지죠. 힐 스트라이크 주법에 특히 잘 맞습니다. 보통에서 약간 넓은 핏까지 발볼에 따른 선택지가 있어서
발볼이 있으신 분도 사용하기 좋고 걷기, 장시간 서있기, 가벼운 달리기에 최적화된 만능 신발입니다. 느린 페이스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초보 러너에게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자가 여유로운 페이스로 신발에 신경 쓰지 않고 달리고 싶을 때 괜찮은 제품입니다. 포어풀 러너에게는 이 신발의 높은 드롭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법을 가진 러너에게는 템퍼스나 가비오타와 같은 더 낮은 드롭의 모델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식스 젤 님버스 26은 구름 위를 달린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모든 지면에서 엄청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고급스러운 착화감의 비결은 매우 부드럽고 두꺼운 미드솔에 있습니다. 지면 충격을 거의 느끼지 않게 해주며 뒤꿈치의 퓨어젤 기술이 착지 충격을 추가로 완화해주죠. 님버스 26은 고급스럽고 편안한 러닝을 원하는 분들께 딱입니다. 쉬운 조깅이나 중간 강도의 러닝에서 정말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데요. 장거리나 일상 훈련용으로 쿠셔닝 좋은 신발을 찾고 있다면 이 신발이 제격입니다. 긴 거리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님버스 26의 니트 소재는 고급스러운 착용감에 발 고정력과 통기성도 뛰어나고 발가락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죠. 드롭은 힐 착지 러너부터 포어풋 착지 러너까지 모든 유형의 러너에게 맞는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버전인 님버스 25에 대한 주요 불만 중 하나는 두껍고 베개 같은 니트 어퍼로 인해 통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여름철에 너무 덥고 물집이 생긴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식스는 이 문제를 빠르게 파악했고 님버스 26에서 이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통기성 테스트에서 이 신발은 4점의 점수를 기록하며 모든 날씨에 적합한 훈련용 신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님버스 26은 모든 사람의 신발 로테이션에 포함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발 중 하나입니다. 엘리트 러너부터 강아지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나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직장인들까지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뛰어난 보호력과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하지만 가벼운 신발을 선호하거나 빠른 페이스의 러닝을 원하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더 가볍고 반발력이 뛰어난 슈퍼블라스트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를 찾는다면 노바블라스트와 고스트맥스를 추천합니다. 이 두 모델은 초고 스펙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접근성이 좋은 편이죠. 스피드 훈련과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된 신발로 발이 지면과 맞닿을 때 카본 플레이트가 강력한 반발력을 제공합니다. 반발력이 좋아야 적은 힘으로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죠. 타이트한 핏과 양말 같은 착용감을 제공하고 아웃솔은 다양한 지면에서 탁월한 접지력을 발휘해 안정적인 러닝을 지원합니다.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뛰어나며 반발력 있는 쿠셔닝 덕분에 장거리에서도 편안합니다. 다만 경주지향적인 좁은 디자인으로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어 정확한 러닝 폼을 가진 러너에게 적합합니다. 러닝 근육이 약한 초보자는 발목을 삐거나 무릎 부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정성을 중시하는 러너에게 적합하지 않죠. 경주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힐 지지력이 부족할 수 있어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슈퍼블라스트나 엔돌핀 스피드와 같은 더 가볍고 안정적인 대안을 추천합니다. 베이퍼플라이는 레이스에 가장 적합합니다. 파틀렉, 템포런, 오르막 반복 훈련에도 좋죠. 다양한 속도뿐만 아니라 마라톤까지 충분한 쿠셔닝을 제공합니다. 어떤 신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통기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통기성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베이퍼플라이 3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놀라운 경량성입니다. 베이퍼플라이 2가 이미 196g으로 초경량 챔피언이었던 만큼 업그레이드는 어려울 거라는 많은 예상과는 다르게 190g까지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하는데요. 쿠셔닝을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줄이는 나이키의 기술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진화라고 극찬을 받았죠. 드롭은 11mm로 베이퍼플라이는 힐 착지 러너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4는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고작 $140에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평이 많은데요. 중립 트레이너로 편안함은 물론이고 페이스와 거리에 상관없이 좋은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발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노바블라스트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쿠셔닝과 가벼움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을 원하는 러너, 단거리와 장거리 모두 뛰는 러너, 느린 페이스든 중간 페이스든 모든 상황에 쉽게 적응하는 신발로 올라운드 러닝화가 필요한 러너, 심지어 모든 착지 유형에 잘 맞아 누가 신더라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바블라스트는 통기성이 중요한 러너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통기성을 원한다면 아식스 젤 카야노나 서커니 트라이엄프를 고려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여러 켤레의 신발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번 다른 신발을 신으면 신체가 지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특정 근육에 가해지는 힘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크로스 트레이닝과 유사한 효과를 내며 매번 같은 부위의 조직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켤레의 신발을 구비하는 것이 모든 러너에게 경제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 켤레의 신발만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많은 거리를 달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러닝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발이 약 500에서 800km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매일 5km씩 뛰면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신발을 교체해주는 게 권장되는 거죠. 신발의 쿠셔닝 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손상되며 이는 특정 근육이나 인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제때 교체하고 가급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닝화는 꼭 신어보고 구입하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영상 태그 혹은 댓글 링크로 구입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러닝화 선택 장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